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도론입니다. 최근에 청주에서 택시기사랑 아주 큰 사고를 낸 무법, 질주, 음주운전자 관련해서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렇게 끝없이 음주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사회적 경각심을 한번 불러일으키고자 정확히 음주운전을 하는 자들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음주운전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적용 법전은 가장 먼저 도로교통법이 떠오르시겠죠.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단계를 총 3단계로 나눠서요. 각 구간별로 이제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그리고 0.05%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0.05 이상 0.2%죠. 네. 0.05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단계가 조금 높아졌죠. 수위가, 처벌 수위가.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만취 상태로 이제 보통 평가가 되는 0.2% 이상인 사람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거 일반인으로서는 큰 뭐랄까요 처벌이죠. 예, 물론 뭐 일반인이 아니더라도 뭐 부자들도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생돈 나가는 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벌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한 번 적발 시에 이제 보통 처벌받는 게 이렇고, 만약에 이제 요거를 또 다시 한번 또 걸렸다, 음주를 2회. 그러면 이제 또 처벌 수위가 당연히 세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년 이상, 그러니까 음주 단속에 이제 2번 걸린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같이 뭐 구간 나누고 이게 아니라 그냥 2회 이상 무조건 단속되는 사람은 이렇게 강력하게 또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냥 뭐 2년 이상 징역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뭐 감경 사유로 이렇게 해서 좀 양형으로 좀 승부하시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2년 미만도 나올 수가 있죠. 예. 근데 보통은 2회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양형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보통 동정정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처벌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확실히 많이 불리하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그래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뭐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속 상태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건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그 피고인은, 그러니까 범죄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음주로 사고를 안 난 경우가 지금 이런 거예요. 음주로 만약에 사고를 낸다 그러면은 엄청 더 복잡해집니다. 예, 그리고 더 처벌도 세지고요. 일단은 음주로 사고를 낸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더 예, 그걸로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도로교통법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법조를 만든 취지가, 이게 교통사고는 너무도 빈번한 사실은 사고잖아요. 근데 뭐 내가 차량 운전하다가 사람 다치게 하거나 뭐 죽게 하거나 이런 경우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상당히 빈발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누구나 다 범죄자가 돼버리면은 또 범죄자 양산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론 뭐랄까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죄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나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죄지만, 특히 운전으로 인한 경우에는 너무도 이게 국민범죄자들을 너무 많이 양성을 해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예요. 일단 기본 취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약간 특이한 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어떤 교통사고 공제조합, 그러니까 보통 뭐 택시 공제조합, 뭐 화물 공제조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보험사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보험사. 이런 데 가입한 사람들은 일정한 어떤 특이한 케이스의 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상해를 입힌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고로 인해서 무슨 불구가 되거나 뭐 난체 질병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 이런 특이한 케이스, 뭐 아니면은
그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 몇몇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내가 비록 사람을 운전으로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지만 그 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는 그런 그 특례 조항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사처벌은 이제 민사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받지 않도록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이 원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인데 그 아시다시피 그 12대 중과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횡단보도에서 뭐 파란불일 때 건너는 사람을 치게 한다든지 그 아니면 무슨 뭐 신호 위반 사고라든지 뭐 이런 특이한 케이스 몇 가지를 이제 한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12가지를 정해놓고 그 12대 중과실에 그렇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어떤 예외를 안 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처벌 예외로 두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뭐 민사 합의랑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음주운전이에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뭐 이렇게 죽게 되면은 그 무조건 이것도 처벌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적용법은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뭐 특정한 몇몇 어떤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 정말 가중해서 처벌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은 5조의 11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사람을 이렇게 죽거나 다치게 운전으로 이제 음주운전으로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처벌을 가중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제가 그건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5조의 11 위험운전 등 치사상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이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사람을 이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범죄 그 굉장히 세요. 처벌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세지죠. 아까 도로교통법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고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다쳤을 때 얘기고 만약에 사람이 이게 죽었어. 그러면은 사람이 죽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는 벌금형도 없어요. 저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죠 이렇게. 더군다나 이게 사람이 대형사고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음주에 사람 이렇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다고 하면은 거의 이거는 요즘 분위기 같으면은 구속이에요. 예, 구속 상태에서 다 재판을 진행할 거고 왜냐면 또 도주의 우려도 많다고 또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처벌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부가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형법상 처벌이고요. 이제 행정벌이라고 하는 어떤 행정상의 어떤 그런 불이익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해다 적발되면은 뭐 적발 횟수에 따라서 뭐 면허 정지가 되기도 하고 뭐 면허 취소가 한 번에 그냥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음주 사고는 보험자 면책 사항이라고 해서 그 아무리 내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 사고는 그 보험자 면책 조항으로 해서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다죠. 뭐 제가 음주 사고가 보험 처리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뭐 보험사가 어떤 그런 조항을 정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음주 사고는 이제 보험 처리도 안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똥파리들이 꼬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차를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운전자가 뭐 정상적인 운전자다, 뭐 정상적인 운전자는 아니든 이러겠죠. 이거 술 마신 거 아니냐고, 나 경찰 신고한다고 이래버리면은 여러분들은 막 빌면서 무슨 현금으로 합의해야 되고, 그래도 만약에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뭐 사람들이 그 법대로 하려는 사람도 있으니까 괜히 범죄자들한테 잘못 노출되시면은 두고두고 협박당하시고 두고두고 공갈 당하시는 거예요. 계속 돈 뜯기고 뭐라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범죄가 또 범죄를 낳는다고 정말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법 조항들을 떠나서 여러분들께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음주운전을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는 정말로 이제 재수 없으면 또 구속되고 그리고 또 벌금도 엄청 나오고 면허 취소되고 더군다나 이제 운전으로 이제 먹고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직업까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또 막 징계 내려오고 막 진짜 면직 처분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거의 잃어버리는 스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번에 안 걸리겠지. 꼭 그런 마음 먹는 순간에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음주운전 뭐 대리를 부르시던지 아니면 그냥 어디 저기 뭐 주무시고 가시던지 절대 음주운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 죽어봐요. 그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음주를 하셨으면은 힘들 때는 절대 잡지 마시고 대리 부르시고 주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술을 그렇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몸에도 안 좋고. 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